손자는 말한다. 용병의 원칙은 장수가 군주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징집해 서로 대치하는데 군쟁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군쟁의 어려운 점은 멀리 돌아 우회하며 가면서도 곧바로 직진하는 것처럼 하고 나의 환란을 유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길을 굽이굽이 우회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을 유인하면 적보다 늦게 출발했어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니 이를 멀리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직진하는 것처럼 하는 계책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군쟁은 유리한 것이 되기도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정부를 행군시켜 유충지를 확보하려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군대를 잔류시키고 유리함을 쟁취하려 다투면 군수물자와 보급품이 위험하게 된다. 이렇기에 갑옷을 말아 올리고 달려 밤낮으로 쉬지 않고 2배의 속도로 행군하여 백리에 거쳐 유리함을 다투면 3군의 장군들이 모두 사로잡힌다. 또한 강한 자는 먼저 가고 피로한 자는 뒤처지니 이러한 운용법으로는 10분의 1만 전쟁터에 도착하게 된다. 52에 걸쳐서 유리함을 다투면 상장군이 위험해지고 병사의 절반만이 도착하게 된다. 32에 걸쳐서 유리함을 다투면 3분의 2만 도착하게 된다. 때문에 군대는 군수물자와 양식이 없어서 패망하게 되고 축적된 물자가 없어서 패망하게 된다. 그렇기에 제후들의 모략을 알지 못하면 미리 교섭이 불가능하다. 산림, 험지, 늪지대의 지형을 모르면 행군이 불가능하고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길잡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리상의 이점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용병이란 적을 기만함으로써 주둔하고 유리함을 보여줌으로써 적을 움직이게 만들며 분산과 집중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빠르기가 질풍과 같고 고요하기는 숲과 같으며 침략하는 것이 불과 같고 미동하지 않는 것이 산과 같다. 알기 어려운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이 천둥벼락과 같다. 적의 마을을 약탈하여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점령 지역을 넓혀 이익을 나누며 권세를 저울질해서 기동한다. 우직지게를 먼저 아는 자가 승리하니 이것이 군쟁의 방법이다. 군정이라는 병서에서 말하기를 말을 하여도 서로 들을 수 없으니 진과 북을 만들었고 보려고 하여도 서로 볼 수 없으니 깃발을 만들었다. 진과 북, 깃발은 병사들의 이목을 하나로 만든다. 병사들에게 신호를 전달하여 장수의 뜻에 일치되면 용감한 자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앞서 나가는 일이 없고 비겁한 자라도 독단적으로 퇴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용병의 원칙이다. 그렇기에 야간 전투에서는 불과 북을 많이 사용하고 주간 전투에서는 깃발을 많이 사용하니 이것이 병사의 이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군은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고 장수는 저의 심정을 뺏을 수 있다. 이렇기에 아침의 사기는 예리하지만 낮의 사기는 나태해지며 저녁의 사기는 쉬고 싶어 분산된다. 그래서 용병을 잘하는 자는 그 예리할 때를 피하고 적이 나태해지고 쉬고 싶을 때 공격하니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원칙이다. 정비된 군대로 혼란스러운 적을 대적하고 정숙한 군대로 시끄러운 적을 대적하니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원칙이다.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오는 적을 상대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피로한 적을 상대하고 포만감이 있는 상태에서 굶주린 적을 상대하니 이것은 힘을 다스리는 원칙이다. 깃발이 정렬되고 치밀한 적과는 싸우지 말고 기세가 당당한 적은 공격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변화를 다스리는 원칙이다. 그래서 용병의 원칙은 고지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하지 말고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은 맞이해 싸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가는 적은 추격하지 말고 정예 부대를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끼를 던지는 군대는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대는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적을 포위할 때는 한쪽을 터주어야 하고 궁지에 몰린 적은 추격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용병의 방법이다. 군쟁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는 군쟁이 멀리 돌아가면서도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직지게와 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유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에 어렵다 하였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짜는 전략이다. 또한 군쟁이 유리한 것이 되기도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말하였는데 이 군쟁을 얻기 위해 정군을 행군시켜 중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것으로 오히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유리함을 쟁취하려 다투다 끝내 군수물자와 보급품이 부족하게 되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군쟁 때문에 고된 행군, 즉 강행군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강행군으로 100리를 간다면 상군의 장군들이 모두 사로잡힐 수 있으며 50리를 간다면 상장군이 위험해지고 병력의 절반만이 도착하게 되며 30리를 간다면 병력의 3분의 2만이 도착하게 된다 하였다. 이 뜻은 결국 군쟁을 얻기 위해 속도에만 치중을 두다 보면 적군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후방에서 보급품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 확인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형을 알지 못하면 행군이 불가하기에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길잡이도 활용해 지리상의 이점도 얻어야 행군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또한 용병을 할 때 빠르기가 질풍과 같고 고요하기는 숲과 같으며 침략하는 것이 불과 같고 미동하지 않는 것이 산과 같으며 알기 어려운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움직이는 것이 천둥벼락과 같아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군정이라는 병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며 전쟁터에선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에 진과 북, 깃발을 만들어 병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병사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이 용병의 원칙이라 하였다. 그 다음 언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지 시기를 알려준다. 아침에는 병사들의 사기가 예리하고 낮에는 병사들의 사기가 나태해지며 저녁에는 병사들이 쉬고 싶어 사기가 분산된다 하였다. 그렇기에 적이 나태할 때, 쉬고 싶어 할 때 공격해야 한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금기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1. 높은 언덕에 있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 2. 언덕을 등지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 3.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적을 추격하지 않는다. 4. 정의 부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미끼를 던지는 부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6.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7. 적을 포위할 때는 한쪽을 터주어야 한다. 8. 공지에 몰린 적은 추격하지 않는다. 여기서 6번, 7번, 8번은 다 비슷한 케이스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적군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적을 포위할 때 도망갈 길이 없다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궁지에 몰린 적을 추격할 때도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적들을 도망칠 길을 만들어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이 앞으로도 필사적으로 싸우려는 마음을 꺾어놔야 한다고 손자는 생각한 것 같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